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 모두들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숨 걸고 탈북한 여군이었던 유민영님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유민영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민영입니다. 지금은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죠. 북한에서 태어나 군인으로 복무하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동생들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셨고 저는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웠죠.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 북한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저는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했어요. 여군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군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된 훈련과 노동이 이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군 복무 4년 차였던 2020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북한은 즉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치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국경이 닫히자 물자 부족이 심각해졌어요. 군대에서의 배급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제 키가 158cm인데 몸무게가 38kg까지 줄어들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였어요. 북한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선전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감염 의심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격리라는 명목으로 끌려가 처형당했다고 해요. 기침만 해도 의심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하지만 탈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2중, 3중의 경비가 배치되었고 탈북 시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처형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북한의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어요. 장마당도 문을 닫아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죠. 그 용기를 얻게 된 계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저는 국경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어린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홀로 배회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부모와 함께 탈북을 시도하다 헤어진 것 같았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선임이 나타나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가 아이를 구조해 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일어난 일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어요. 선임은 망설임 없이 총을 꺼내들더니 그 자리에서 아이를 쏘아 죽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임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바이러스에 걸렸을지도 모르잖아.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곳에서 나 역시 언제든 그 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탈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했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 복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8살 꿈 많던 소녀였던 저는 하루아침에 군인이 되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취침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쉴 새 없는 훈련과 노동이 이어졌어요. 총기 다루기, 체력 단련, 사상 교육.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식사는 말 그대로 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제대로 된 영양가가 없는 그저 물에 쌀 몇 알 띄운 정도였죠. 처음에는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고픔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할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맡은 임무는 국경 경비였어요.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임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밤중에 강을 건너려다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들을 체포해 상부에 넘겨야 했어요.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매번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 한 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는데 저와 같은 나이였죠. 수연이는 제게 속삭였어요. 민영아,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수연이는 도망쳤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총살당했다고 해요. 저는 며칠 동안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북한은 즉시 국경을 봉쇄했고 우리의 임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경계가 삼엄해졌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외부 정보였던 거죠. 국경이 봉쇄되자 물자 부족은 극에 달했어요. 원래도 부족했던 식량 배급이 더욱 줄어들었죠. 제 몸무게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158cm의 키에 38kg. 거울 속 제 모습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겨우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았어요.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울 힘조차 없었죠. 가장 무서웠던 건 바이러스 의심자 낙인이었어요.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그 사람은 즉시 격리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격리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제 옆자리 동료가 기침을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였는데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지은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민영아, 난 아픈 게 아니야. 그냥 목에 가래가 걸린 것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급자들이 지은이를 데리고 갔고 그날 이후로 지은이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지은이의 운명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갔어요. 누군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모두가 그 사람을 피했죠.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이었겠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단결할 수 없게 하는 것. 그 와중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절망 끝에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뇌물을 써가며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붙잡힌 사람들은 현장에서 즉결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걸까? 자유란 건 정말 존재하는 걸까? 탈북에 성공한다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저 상상으로만 그쳤죠. 탈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제 가족들까지 화를 당할 테니까요. 군 복무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22번째 생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배가 고팠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생일상이 그리워 눈물이 났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꼭 이곳을 벗어나리라.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탈북자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는 중국으로 보내려다 실패한 것 같았어요.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이야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겼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탈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죠.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 감시 카메라의 위치, 지뢰밭의 위치 등을 모두 외워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특수부대 소속의 한 남자 군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태준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동료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준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짧은 시간 동안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탈출 루트를 논의했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테니까요. 탈북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탈북에 성공하면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꼭 가족들을 구해내리라.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침내 탈북 날짜를 정했어요. 2022년 7월 15일. 그날은 달이 없는 밤이었고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과 맞물리는 때였죠. 우리는 그날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고 체력도 키웠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탈북 3일 전 저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의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기 시작했죠. 으슬으슬 춥고 몸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기침을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결국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의심이 가득했어요. 혜민 동무 괜찮아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심이 가득했죠.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그저 몸살일 뿐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모양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군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격리실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발버둥 쳤어요. 제발요.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격리실은 말 그대로 감옥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에 저 혼자 갇혔죠. 그들은 제 얼굴에 소독약을 뿌리고는 옷을 모두 벗기고 불태워버렸어요. 저는 알몸으로 떨며 울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어요. 그 방에서 저는 3일을 보냈어요. 매일 누군가가 와서 체온을 재고 증상을 확인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식사라고 주는 건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나는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탈북 계획.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태준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도 괴로웠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죠. 하지만 운명은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제가 격리실에 갇혀있던 3일째 되던 날 늦은 밤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저 운명에 맡기려던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태준이었어요. 태준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옷을 건네며 속삭였죠. 빨리 입어요. 지금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말에 따랐어요. 옷을 입는 동안 태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그는 특수부대 소속이라 격리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오늘 밤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저를 구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잡혀가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죽겠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어도 우리는 결국 죽을 거예요. 적어도 자유를 향해 도전하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요. 이대로 죽느니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조용히 격리실을 빠져나왔어요. 태준이 미리 준비해둔 루트를 따라 이동했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림자만 보여도 숨을 죽여야 했죠. 국경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우리는 밤새 걸었고 낮에는 숨어 있어야 했죠. 식량도 물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도강해야 할 강이 있었어요. 강물은 거세고 차가웠죠. 저는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보였어요. 준비됐어요? 태준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갑시다. 우리는 옷을 벗고 비닐봉지에 넣어 머리 위로 들었어요. 그리고 강물로 뛰어들었죠. 물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문득 그 어린아이를 떠올렸어요. 제가 목격했던 그 끔찍한 장면. 그 아이의 죽음이 제게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나는 살아남아야 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부당한 세상을 알려야 해.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빴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유의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의 추적을 피해 계속 이동해야 했고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긴장해야 했죠. 태준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때로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때로는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 달 정도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우리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면 탈북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3국을 거쳐 한국에 가야 했죠.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밀림을 헤치고 산을 넘어야 했죠. 뱀과 벌레들과 싸우며 나아갔어요. 때로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모험을 해냈는지를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유의 의미, 인권의 소중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지금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악몽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야기로 책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태준이와는 한국에 온 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특별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제 꿈은 언젠가 통일된 조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할 거예요. 제가 겪은 고통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온 여정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죠.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그들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이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